남쪽의 관문입니다. 관문. 남쪽 일찍을 찾아갑니다. 일찍. 여러분들 암산 뽀두장 말입니다. 석구를 탁 지나면은 제가 군대 생활을 전라남도 목포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목포에서 바로 온 차가 없어가 순천으로 가서 순천에서 대구 와가지고요. 대구 동부 고속버스 터미널요. 그것서 북부 정류장으로 와가지고 대구에서 안동까지 오면 아침 10시에 대대장한테 그 신고 안 하면요. 그 이튿날에야 안동에 도착했어요. 그만큼 교통이 불편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때 안동에 올 때요. 암산 굴 딱 지나면 아이고 이제 안동 다 왔구나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희한하게 제가 이 일찍을 강의하기 위해 가지고 공부를 좀 이래 해보니까요. 안동에 안기역이 수역이었어요. 찰방이 있었습니다. 안기 찰방. 여러분들 잘 아는 그 도화서의 하원 중에서도 가장 그림을 잘 그렸던 단원 김홍도가 안기 찰방을 했잖아요. 찰방은 종육품벼슬입니다. 근데 안동에 7개의 역이 있었어요. 7개의 역. 그래서 동쪽을 대표하는 역은 금소였어요. 서쪽을 대표하는 역은 안기역이었어요. 남쪽을 대표하는 역은 운산역이었어요. 북쪽을 대표하는 역은 옹천역이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역참이 들어서면요. 안동도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들어서면 풍속이 비루해져요. 오가는 나그네들이 그렇잖아요. 예비군 그 대학 교수도 예비군복 입혀 놔놓으면 전봇대 대고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식당이 생기고 잠잘 여관이 생기고 매춘을 하는 여자가 드나들고 하니까 아무리 자다 만져도 양반 빼다구다 하는 사람들도 그런 풍속에 젖어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동에 금소에 사시는 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한데 금소인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운산으로 가는 길목에 서씨들 보고 뭐라 무주무서가 옹천강가 모시밭 조가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바로 풍속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리고 7개 역이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광복되기 이전에 1940년부터 안동에 기차표를 팔았는데 보니까 안동에 기차역이 또 7개래요. 보세요. 옹천역, 마사역, 이하역, 서지역, 안동역, 무릉역, 운산역 7개예요. 똑같아요. 20개의 원이 있었습니다. 제비원을 위시해가지고 도서원이 있고 그 20개의 원이 있었는데 이 운산은요. 운산은 일직면의 소재지입니다. 일직면의 소재지고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의선고운사 가자 그러면은 소호헌을 지나가야 돼요. 소호헌 대산 종가를 지나서 영양남시 안망시를 지나서 구계까지 가다 보면 김이라 그러는 곳이 나와요. 김이라는 것은 뒷산의 모양이 거북이 꼬리같이 생겼다 해서 김이다. 혹은 앞에 흐르는 미천이 굽이친다 해서 굽이의 음이 변해서 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의성김씨들이 언제 들어왔냐면 임난 이후 1600년경에 오우당 근자 쓰시는 분이 들어오는데 이 근자 쓰시는 분은요. 그 지난번에 내안마을을 얘기했을 때 그 영수의 아들이 4분이 계셨는데
거기에 맞이가 한 개입니다. 그 한 개의 아랫대가 그 만근, 만신, 만흠이었어요. 그래서 만흠 마지막에 계신 분이 정성진보로 들어갔다 이랬어요. 그분의 증손자인 안자, 개자 쓰시는 분. 호를 매은으로 써요. 매은으로 쓰시는데 이분이 비지남칠이와 옥봉건이 신지제하고 학문적으로 교류를 했었습니다. 교류를 했었는데 이분이 김희의 재력가였던 월성이시 이중립의 딸에게 장가를 들었어요. 그래서 임진왜란이 끝나고 1600년경에 이 매은의 아들인 오우당 근자 쓰시는 분이 아베 음의 동생 소남을 데리고 이쪽으로 입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대단했어요. 유일제 김응기의 문인이었습니다. 유일제 김응기의 문인이었고요. 굉장히 학문적으로도 뛰어났었습니다. 뛰어났었더랬는데 그랬기 때문에 이분의 아랫대인 근자, 이분이 도촌, 도계서원에 계시는 옥봉건이의 따님에게 장가를 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매은은 옥봉건이와 사돈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의 따님이요, 인제 건대기의 아들 이우당 환자 쓰시는 분, 이마 동부리에 가면요 이우당이라고 멋진 종가가 있어요. 거기 가면 저기 사당이 두 개가 있어요. 대묘, 소묘가 있어요. 이우당 종가가 있는데 그 이우당 환자 쓰시는 분에게 이분 따님이 출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근자 쓰시는 분 동생은 그 소남이라는 호를 씁니다. 소남이라는 호를 쓰고 이분의 아랫대가 이자 쓰시는 분인데 사휴당입니다. 네 가지를 쉰다 그러는데 뭘 네 가지 쉬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분의 사휴정이 있고 그리고 이분의 사당인 기암사라 그랬다가 기암정사로 그 저기 된 게 있고 자운정이 또 있습니다. 자운정이 있고 그리고 근의 6대 손이 바로 기와 갱자 쓰시는 분입니다. 문과에 급제를 하시고요. 이분이 불천이로 재수가 되신 그 김희의 최고의 스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분의 증손자가 한말에 했던 처감 김도하입니다. 의병을 모집해서 일제에 한거를 했던 분입니다. 이분 산소가 송천 안동대학 후문 가는 쪽 그 길가에 있었어요. 지금 이장했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성김 씨가 자리 잡았는 국회 그리고 안망실에 영양남 씨가 있어요. 거기서 되짚어서 망호리 쪽으로 나오다 보면요. 그 왜 망호라 그러냐? 안망실에 망자와요. 소리의 호자를 합쳐서 이게 망호다 이래 얘기합니다. 망호. 안망실은 원래 안씨들이 살았더랬는데 언제 이 주인이 바뀌었는지 지금은 영양남씨들 판입니다. 그 영양남씨는 제가 이래 보니까요. 그 정통한 게 중국의 그
김충이라는 분이 외국에 알점사로 갔다가 오는 길에 태풍을 만나서 축산항에 표류가 돼가지고 왔대요. 그때 당현종하고 연문을 뿌렸던 사람이, 양귀비하고 연문을 뿌렸던 당현종이 그때 황제였어요. 그래서 신라의 경덕왕이 이 사람이 표류를 해가 지금 신라에 살겠다, 기하를 하겠다 그런데 허락을 해 주십시오 하니까 당현종이 허락을 해줘서 이분이 됐는데, 이분이 연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암 성을 남시로 하사를 하고 영양을 시급으로 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드님이 세 분 계셨는데 강보와 그 홍보와 그 군보와 강보 세 아드님이 계셨는데, 안동에는 이 둘째 아들인 군보의 맏아들 공약의 후손들이 전부 다다라고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보의 현손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휘자 주자 쓰시는 분이에요. 휘자 주자 쓰시는 분입니다. 이 휘자 주자 쓰시는 분 아랫대가 민생과 약생이 있었어요. 이분도 무가에 급제를 했고 그 아랫대 민생도 무가에 급제를 했었습니다. 무가를 급제했었는데 이 민생에게 아드님 5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휘주의 손자가 되는데 부량, 수량, 의량, 우량, 보량 이 5분이 있었는데 이 5분이 다 무가에 급제를 했었어요. 무가에 급제를 했기 때문에 안동에서는 조선 초기에 안동건 씨와 영양남 씨 그리고 흥예배 씨가 안동의 제지사족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5형제가 무가에 다 급제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마지인 부생의 5대손이 퇴계 적전으로 내려갔던 빚이 남칠이 선생입니다. 그리고 셋째인 의량의 아랫대들이 지금 풍산 매곡하고 일찍에 세거하는 남씨들이에요. 그리고 이 휘자 주자 쓰시는 분이 안동에 처음 들어올 때는 중가구리에 처음 들어오셨어요. 거기 가면 중가구리에 이 휘자 주자하고 그 아랫대인 민자 생자 두 분을 갖다가 모셔놨는 남흥제가 제사가 있어요. 남흥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남씨들이여 흥해라라는 그런 거거든요. 남씨들이여 일어나라 뭐 그런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씨들 여기에 장가를 든 사람이요, 원래 이분이 예천 용궁에 살았어요. 남정자 쓰시는 분한테 이분이 장가를 들므로 해가지고 일찍으로 들어오셨더랬어요. 일찍으로 들어오시니까 이분의 따님에게 장가를 드신 분이 바로 이분이었어요. 매은 안자 개자 쓰시는 분이었다. 그게 이 세이라는 게요, 전부 이래 겹치고 저래 겹칩니다. 그래서 그 안망시를 갖다가 나오면서 오른쪽에 보면은 한산 이시들 세거지인 그 소리가 있어요. 거기 한산 이시는요, 목은 선생의 구세손인 문자 영자가 서해의 서랑이 됩니다. 서해의 따님에게 장가를 들어요. 그리고 이분 아랫대가 수운 홍조인데요, 이 홍조가 안동에 입향을 하게 된 것은 이분은 영양남 씨한테 장가를 들었어요. 그 외가와 처향인 안동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분이 들어오게 된 것은요, 대북정건, 여러분들 잘 아는 정인홍이가 강해군 때 정권을 농단을 했잖아요. 영창대군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벼슬살이 할 필요가 없다 해가 이분이 해인 현감을 했더랬어요. 그 앞에인 문자 영자는 찰방벼슬을 했었습니다. 찰방은 아까 역참 얘기를 했으니까 잘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분이 안동으로 처음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의 외숙인 수암 유진에게
사살을 했었습니다. 사살을 했었고요. 이분 아랫대가 효자 제자인데 이분이 김희의 따님에게 장가를 드셨는데 김희가 누구냐 하면은 학봉의 중시인 그 기봉 김수일의 아들 운천 김용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운천 김용의 손서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이분 손자가 태자 하자 쓰시는 분인데 이분이 가람 이현일의 손녀에게 장가를 들어요. 즉 가람의 셋째 아들인 미람 이재의 따님에게 장가를 듭니다. 그래서 이분의 아드님이 세 분이 있었는데 후자 정자, 둘째가 상자 정자, 셋째가 광자 정자입니다. 여러분들 고산서원에 배양된 소태계라고 소위 말하는 대산 이상정 선생입니다. 그리고 이분이요 호를 관가로 썼어요. 그래서 수운종가에 가면은 강가당이라고 현판이 있어요. 강가당이라고. 바로 대산의 아베의 호에서 연루가 됐다. 그래서 이 대산과 소산은요 북송 때의 저명한 학자였던 정호정이 정명도 정이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분에게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대산 이상정은요 하산 오룡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조 연간인 1735년에 안동에서 올라가서 증강문가에 증강시입니다. 증강시에서 33명을 전국에서 뽑는데요. 읽습니다. 이걸요 여사로 알아서는 안 돼요. 33명을 왜 뽑느냐 하면 봉계를 놓습니다. 한양에서 40명, 성균관에서 50명, 경기도에서 20명, 경상도에서 30명, 전라도에서 25명, 충청도에서 25명, 항해도에서 15명, 평안도에서 15명. 뭐 이래 해가지고 240명을 뽑아요. 1등부터 240등까지 뽑는 게 아니고 그래 뽑아가지고요. 진사시험 치는 것이 시와 부에서 16명을 뽑습니다. 그 뽑히면 최종 합격이에요. 그리고 생원시처럼 교과서, 사서 3경을 가지고 또 쳐서 16명을 뽑아요. 그럼 32명이잖아요. 한 명은 시험관 둘이가 수의를 해가 야한 참 아깝다 그래. 한 명은 보결로 뽑습니다. 그래서 33명을 뽑아요. 그래서 갑가에서 3명, 을가에서 7명, 병가에서 23명인데 사람들이 병지 1인라고 딱 하면은 장원급제했다는데 11등이에요. 11등. 을지 1인 그러면 4등이고요. 그래서 각가의 3명은 명실공히 장원급제입니다. 각가의 1인은 그야말로 장원이고 2인은 방원입니다. 아예 아원이에요. 버금마자를 써서 아원입니다. 3등은 방원이에요. 아름다울 방자를 써서. 그 어쨌든 간에 가까이 된 사람들은 전부 으뜸원자를 쓰기 때문에 과거 급제자들 중에서도 최고의 대우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요. 그때 하산 오령거래가 5분이 올라갔는데요. 아니 5분이 올라간 게 아니고 한꺼번에 5분이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했는데 나이 순서대로 하면요. 의성김 씨, 내압입니다. 재산 김성탁 선생. 두 번째가 무실의 양파 유관현 선생. 세 번째가 바래미, 지금 봉합니다. 그때는 내성현이었어요. 바래미의 하금 김경필 선생. 네 번째가 삼산의 삼산 유정원 선생. 다섯 번째가 바로 망호에 사는 대산 이상정입니다. 25살에 급제를 했어요. 재산 선생은
이분보다 27살이 많았습니다. 25세 했을 때 27살 많은 분하고 동반급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이 영남에서 과거에 합격해가지고도요, 벼슬을 못합니다. 이게 노론판이니까 이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정상품 당상관 벼슬을 해야 어디 가서 벼슬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걸 통정대부라 그래요. 근데 이쪽 영남 사람이 통정대부까지 올라가려고 그러면 이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정말로 어려웠어요. 근데 이 화산의 오룡이다라고 방금 말씀드린 5분은요, 영조가 안동에서 왔다. 근데 5명이 합격했다니까 감동을 해서 하산풍우 오룡비다. 하산의 풍우 비바람에 5마리 용이 날아올랐다. 이러면서 칠은 절구를 지었어요. 그 정도로 이 5분이 안동의 상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남인들이 그게 아니구나 하고 노론 세력들한테 학문적으로 굉장한 사람들이 사는 것이 그렇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후에 이런 말이 해야 되는 거예요. 조선 인재의 반은 영남에서 나오고 영남 인재의 반은 안동에서 나온다라는 얘기가 청담 이중하는 택리지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바로 이때 이게 회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제가 날씨가 이래가 땀이 질질 나는데 저걸 좀 벗을게요. 에어컨 바람 쐬면 저는 감기 걸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소리에 대구 서씨들이 있어요. 대구 서씨. 한자로 대구 서씨를 멋지게 한번 써볼게요. 서씨들 본을 살펴보니까 한 20여 가지가 넘어요. 그런데 이천 서씨, 달성 서씨가 주류를 이루고 부여 서씨, 대구 서씨, 이래서 네 본이 인구가 좀 서씨들 중에서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대구라는 것을 이렇게 안 써요. 우측에 방부가 있어요. 그런데 왜 대구 서씨는 이것도 언덕구고 이것도 언덕구예요. 같은 언덕구인데 왜 이래 하느냐 하면은 성리학적 배경에서 유학의 창업자가 공구잖아요. 공쯔. 공자 함자가 구니까 성인의 이름을 갖다가 회피하기 위해서, 기휘하기 위해서, 휘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른쪽에 방부를 넣게 됐습니다. 근데 대구 서씨는 이렇게 해요. 신라 말에 아간대부를 했던 신자 일자 쓰시는 분을 시조로 합니다. 그러다가 이 대구 서씨는 고려 때 군기소윤을 했던 한자 쓰시는 분을 파조로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13세 손이 누구냐 하면은 함재, 서해입니다. 이분이요 천재였어요. 아깝게 23살 때 요절을 해버린 거예요. 이분이. 안 그랬으면 서씨들 영광이 좀 더 당겨졌을 거예요. 한 30년 정도. 그런데 이분이 임청각 이명의 아드님이신
무금정, 청풍군수였던 무금정 이고의 딸에게 장가를 드셨어요. 근데 그분은 무남동녀였던 모양인데 소경이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딸을 맡아주니까 고마운 마음에 한양조 씨가 줬던 집인 조당자 쓰시는 분이 줬던 집을 갖다가 사위인 함재에게 집을 갖다가 물려줬다라는 속설이 전합니다. 뭐 그때 제가 안 살아봤으니까 줬는지 안 줬는지는 모르고 그냥 그렇게 전해지니까 제가 전달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아랫대가 약봉 성자 쓰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문과에 급제를 해가지고요. 육도에 관찰사를 하고 개성에 유수를 하고 이분이 사조의 판서를 했습니다. 사조 판서를 했는데 이분 아랫대가 네 분이 있었어요. 경우, 경수, 경빈, 경주 이러셨는데 이분이요 역시 문과급제에서 우의정 벼슬을 했었습니다. 우의정 벼슬을 했고요. 이분의 현손이 영의정 벼슬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병자호란 때에 이분이 과천현감을 했어요. 과천현감은요 물류가 오르내리는 가장 중요한 길목이고 요새 말로 하면 생기는 게 되게 많은 자리를 내가지고요. 그래서 벼슬을 하고 가면은 무조건 승진을 한다 그래요. 왜? 높은 사람들인데 잘 비벼놨어 있겠네. 그래서 아전들이 이 목민간 이걸 마치고 갈 때 그런데요. 그 송덕비를 세우려고 하는데 글을 직접 쓰실랍니까? 네가 써라. 아침에 떠날 때 그 송덕비 글을 갖다가 읽어줘요. 오늘 아침 도둑놈이 떠나가는구나. 이렇게 현감하던 사람이 딱 받아가 뭐라 그런 줄 아니까 내가 떠나면 다른 도둑놈이 또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그쪽이 물류가 풍성하게 오고 갔던 곳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선조의 부마가 됐어요. 선조의 부마. 경자 주자 쓰시는 분이요. 그리고 이 성의 증손자 문자 중자가 영의정을 해요. 그리고 현손 종태가 영의정을 하고 레손 오세손을 레손이라 그래요. 오세손을 레손이다 이럽니다. 레손 명선이 영의정을 하고 레손 명균이 자의정을 합니다. 그리고 권손, 권손은 육대손을 권손이라 그래요. 권손. 매수, 매수가 역시 영의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수도 정승을 해요. 그리고 이 경수의 현손인 명양이 자기 그 고조부인 약봉 선생의 외할아버지 무금정 이고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다시 소홀리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홀리도 소헌도 지키고 자기 고조부의 외조부 봉사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여긴요, 3대에 거쳐서 나라의 문영인 대제학이 나왔어요. 3대에 거쳐서. 그리고 3대에 거쳐서 상신이 나왔고요. 그리고 1894년 가보면 과거 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123명의 문과급제자를 냈다고 하니까 이 집안이야말로 명문가 중에 명문가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탑 쪽으로 가면요, 일찍에서 가장 오래된 성씨가 정평공 뭐죠? 손홍량 선생입니다. 일찍에서 가장 오래된, 그리고 거기에 가면은 타양서원이라고 있어요. 타양은 그 일찍의 옛 이름이기도 해요. 그리고 일찍은 뭐 손홍량 선생이 공민왕이 얘기할 때 그대는 진실로 그 고든 사람이다 해서 일찍이 됐다라는 속설도 있는데 그건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타양서원의 주향으로 배양된 분이 바로 정평공 손홍량이고, 그 하회유시 파산 유중엄 선생, 그리고 경주 김씨 그 상촌 김자수 선생입니다. 그래서 이 손홍량 선생은요, 올해도 사셨지만요, 이분 아랫대들이 다 잘 됐어요. 그 맞이인 득수는 그 밀직사 벼슬을 했고요. 둘째인 등영은 전공 판서를 했어요. 그리고 큰 따님은 여러분들 잘 아는 두문동 72연 중에 한 분이었던 백죽당 배상지의 아버지 배전자 쓰시는 분이 사위입니다. 그리고 경주 김씨, 상촌 김자수의 아버지 옷자 쓰시는 분이 사위였어요. 여러분, 상촌 김자수는요, 효자로 정의도 됐지만요, 문과의 장원급제를 한 그 정말로 인재였습니다. 여러분들 안기도 저자 가다 보면 석수암 덜가가 오른쪽에 보면 상촌 김자수 그 신도비하고 그 저거 뭡니까 그 충신 그 저거 정려 비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의 아랫대가 타양서원에 자기의 외할아버지하고 같이 배양이 되어 있다 하니까 경주 김씨로서는 매우 영광이겠죠. 그리고 이분이 아드님을 4분 두셨어요. 그리고 그 아드님 중에서 상자 지자와 상자 공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하회 이전서그래서 유종의 공조전서하고 같이 들어갔던 이전서 중에 한 분이 바로 배상공입니다. 백죽당의 동생이에요. 그리고 안동에 들어오는 다른 성씨들이 어디서 세거를 하냐면 제일 처음에 들어오면 무조건요 풍산으로 갑니다. 풍산 풍천 뜰이 너르기 때문에 비빌 언덕이 있잖아요. 얻어먹을 게 있잖아요. 그런데 흥해배씨는 들어오면서 어디로 갔느냐? 역시 귀족답게 검제로 들어가요. 검제 첫 단추를 끼운 성씨가 바로 흥해배씨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검제를 갖다 천년불패 지지다, 천년불패 땅이다라고 첫 단추를 끼웠던 성씨가 바로 흥해배씨 백죽당 상자 지자입니다. 그래서 상자 지자 이분이 아드님을 4분을 두셨어요. 배자 건자, 배자 환자, 그 배자 그 남자, 배자 공자 이렇게 했는데 4분 다 문과급제를 했어요. 그래서 배문 남무다. 그래서 배씨는 문과고 남씨는 무과다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선 초기의 안동의 제지 사족 중에서 권씨와 남씨와 배씨가 자리 잡게 된 것은 바로 전자 쓰시는 분이 안동 일찍으로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외가로 스며들었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흥해배씨들이
이쪽에 안동에 보면은 뭐 이제는 뭐 저기 돼버려가 한데 도목 그쪽에 있고 또 봉하에 가면요 그 임현재 그 삼자 익자 쓰시는 분 그 그게 뭐더라 유록 마을에 그 뭐 보니까 별별 뭐 이래가지고 별별 이야기를 나는 별의 별 이야기다 한다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별 하늘의 그 별 전문학 그 얘기더라고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 흥의 배씨들이 또 여기 들어오게 된 게 바로 손씨들에 의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 가면 유협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어디 쓰노? 이래 쓰는구나. 유협이. 이 유협이는요, 그 기념할 만한 사람이 살았던 곳이다라고 정의하는데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그분이 생하였거나 졸하였던 자리를 갖다가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유협인데 그 조탑에 가면은요, 이 정평공 손홍량의 유협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유협이가 있는데 이분의 그 손자 영자 유자 쓰시는 분이요 조선시대 초대 한성 판윤을 했어요. 그 앞에는 아까 내가 밀직사를 했다 그랬죠. 그 작은 아버지는 정홍 판서를 했다 그랬죠. 그리고 이분의 아랫대 한성 판윤 영자 유자의 아랫대 관자 쓰시는 분, 관자 쓰시는 분이 진보 현감을 했었는데 이분이 밀양으로 이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일찍에는 손씨들이 별로 없고 우리가 이래 얘기할 때 밀양손씨 그런데 밀양손씨가 아니고 일찍손씨예요. 일찍손씨가 밀양 가서 사니까 밀양손씨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밀양이 일찍보다 훨씬 큰 도시니까 여러분들이 일찍은 조그만 면이고 하니까 밀양손씨하고 일찍손씨하고 다른 모양이다 이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일찍손씨가 원조다. 그래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그리고 성리에 가면요, 뭐 건정생 선생 그 교회 있잖아요. 그 몽실 언니 뭐죠? 그 동화 작가로 그리고 청렴하게 인간답게 그렇게 살다 가신 동화 작가 건정생 선생님 그 뭡니까 살던 집이 그대로 남아 있고 요새 뭐 보니까 좀 그걸 뭐 보존하고 정신을 잇기 위해서 일찍 쪽에서는 상당히 뭐 이렇게 많이 그 노력하는 것 같은 게 보여요. 보니까 뭐 건정생 뭐 문학관 기념관 뭐 이런 것도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송리에 가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진성이 씨입니다. 진성이 씨는요 읽습니다. 석자 쓰시는 분을 시조로 하고 그 홍건적 난을 평정했던 송안군 이자수가 이쪽으로 말해로 들어와요. 말해로 들어와서 아드님 두 분을 두셨어요. 운구와 운후를 뒀는데 그 운후의 아랫대가 선산부사 영변판관을 했던 정자 쓰시는 분입니다. 정자 쓰시는 분이 아드님 세 분을 두셨어요. 그 첫째가 우자 양자고 둘째가 흥자 양자고 셋째가 개자 양자인데 첫째 둘째가 무가에 급제를 했어요. 우양과 흥양이 무가에 급제를 했었습니다. 개양은 잘 알다시피 퇴계 태실이 있는 노성종 종가 퇴계 할배입니다. 퇴계 할배예요. 그랬는데 그 둘째 흥양이 두루에 있다가 다시 말해로 들어가 버렸어요. 말해로 들어갔고 지금 거기에는요 그 연자 쓰시는 분이 경유정을 지어놨어요. 경유정을 지어놨고 그 연자 쓰시는 분의 동생 한자 쓰시는 분, 이 한자 쓰시는 분이 송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랫대 중에서 학천 이봉춘이라고 문과에 급제를 하고 성균관 직강을 하셨던 분이 있어요. 그리고 잘 아는
경옥 2보, 그리고 불천이로 된 후산 이종수, 그런 뛰어난 분들이 그쪽에 개거를 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일찍이 그냥 일찍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아는 성남정 주인인 순천장씨 진주 목사 하셨잖아요. 그 장문보 선생, 그 성문 정영방 선생하고 교류가 이래 많았고, 어쨌든 이런저런 성씨들이 매우 많은데 제가 그쪽을 대표하는 성씨들 그 개거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고산서원은요, 앞에 암산 보드장 밑에 보면은 전부 돌로 이렇게 바닥이 되어 있는데 자색 빛깔을 띠요. 자색 빛깔을. 그 돌이 얼마나 좋으냐 하면 조선시대 때 선비들이 가장 갖고 싶어 했던 벼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고산서원이 있다 해서 고산석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벼루가 좋은 거는 뭐냐 하면요, 물을 이래 부어놨는데 마르지를 않아야 그게 좋은 벼루입니다. 마르지를 않아야. 그래서 그 고산석은 천하의 1등석으로서 그 벼루돌로 쓰이는데 어쨌든 간에 그 굉장히 그 나라 안에 소문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아는 그쪽 남쪽에는 그 인물도 많았고, 또 개거하는 그 소위 말하는 반촌요, 안동의 47개의 반촌 중에서 그 몇 개의 반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안동의 관문 석구를 지나며 생각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좀 쉬었다 할게요.